안녕하세요. 65세 이상 5명 중에 1명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노인이 무려 41%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노인 10명 중에 4명이 일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씁쓸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여전히 극빈곤층이라는 겁니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3.5세이고 서울 노인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72만원이랍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73세쯤 되어야 노인이라고 인식한답니다. 서울 노인의 8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월 평균 소득이 272만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인들도 되게 소득이 괜찮네. 무난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평균의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되게 어렵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가구 소득이 272만원, 2018년에 253만원 대비해서 한 18만원 늘었다. 19만원이 늘었다. 괜찮은가 보네?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100만원 미만이 한 14%, 100에서 199만원이 한 23%쯤 된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그래? 200만원 이하의 소득, 199만원까지의 소득인 사람 대략 한 30만 61%. 이들이 극빈곤층인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사는 노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야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 잘 지내고 있는 사람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꽤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다름 아닌 저는 상당수의 이유가 부동산, 주식, 투기 아니면 사기를 당하는 혹은 자식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봅니다. 투기 때문에 이 사실상 투기도 그렇고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다 대한민국의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신고제이고 부동산 관련해서 교란 행위를 해도 처벌이 매우 약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사기도 어떻습니까?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 투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는 모습들은 매우 법을 잘 알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서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적고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벌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더 많이 치는 놈들이 활개하는 거죠. 만약에 배임행령, 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10배 안수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경우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 섞어서 파는 이런 것들이 매우 엄벌에 처하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엄청 셉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몇 달 전인가요? 꿀을 아주 고급 꿀인 것처럼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설탕 덩어리 섞어가지고 만든 거였어요. 원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만들어서 아주 비싼 걸로 포장해가지고 팔았죠. 쓰레기 김치 파는 경우도 있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것 또한 법이 허술해서인 거죠. 정말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하니까 그런 사기가 넘쳐나는 거죠.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 돈 벌었어. 주식에서 돈 벌었어. 사실상 유튜브라고 하는 놈들,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그들이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이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건설사, 시행사, 금융권 뭐 다 담합해가지고 뭐 만든 그냥 사기판이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대놓고 뭐 국민들을 상대로 돈 뜯어먹으려고 수작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뭐 난방비, 전기세 관련해가지고 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건설사에 주택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주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도 포퓰리즘, 그게 더 심한 포퓰리즘이죠. LH공사가 미분양 물건 고가로 분양해가지고 안 팔린 물건들을 85% 가격에 사줬단 말이에요. 그게 배명령이고 그게 나쁜 짓이죠. 건설업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 정책이고 서민들, 보통 사람들 전기세 가스비 지원해주는 건 포퓰리즘이고 농민들 쌀 관련해가지고 매입해주는 것도 포퓰리즘이고 근데 무슨 개소리냐고요. 이런 짓거리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궁지로 내몰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쳐도 아니 뭐 괜찮아. 당한 놈이 잘못한 거지 사기친 놈이 뭐 큰 죄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 그들이 4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건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고 정말로 착실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고통을 받거나 혹은 가진 재산을 다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요. 나이가 들어서 좀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한테 고개 숙이고 이러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젊을 때 조금이라도 팔팔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항상 삶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돈도 없고 빚까지 져 있으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꽤나 힘들고 어렵다.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개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건지 스스로 알고 조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